제8장 해설 방법의 유형. 먼저 해설 방법의 유형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방법은 크게 인적 해설과 비인적 해설로 나뉘어집니다. 인적 해설이란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해설을 하는 해설가 중심의 해설 방법입니다. 비인적 해설은 해설가 없이 해설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 브로슈어, 리플릿, 해설판, 오디오 장비, 모바일 장비 등을 이용해 해설을 제공합니다. 비인적 해설은 특히 방문객 스스로 보조 장비의 도움을 받아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에서는 인적 해설과 비인적 해설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하여서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방법의 유형의 소목차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해설의 유형. 2장 해설의 유형별 장단점. 3장 인적, 비인적 해설의 유형. 4장 해설 유형의 선택. 학습 목표 하나. 인적 해설과 비인적 해설의 개념을 이해한다. 하나. 인적 해설과 비인적 해설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하나. 인적 해설과 비인적 해설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하나. 해설의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1장 해설의 유형. 해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흔히 접하는 것으로는 해설판이 있고 해설가를 통한 메시지의 전달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시청각 자료가 있으며 전시관이나 출판물의 형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해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인적 해설과 비인적 해설의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인적 해설. 인적 해설은 안내자 혹은 해설가에 의해서 진행되는 해설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런 인적 해설은 방문객들과 접촉하는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인적 해설의 유형으로는 일정한 지점에 위치하여 해설을 하는 방식, 거점식 해설 기법, 방문객이나 관광객을 직접 인솔하면서 해설을 진행하는 방식, 이동식 해설 기법, 학교에서 보통 진행되는 수업처럼 실내 또는 야외 강당이나 강의실과 같은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방식, 강연식 해설 기법, 그리고 민속촌과 같은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해설 방식으로 해설가가 직접 문화를 시연하는 방식, 문화시연 해설 기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인적 해설의 가장 큰 특징은 방문객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2. 비인적 해설. 비인적 해설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 또는 보조 장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조 장비로 쓰이는 것에는 해설판, 오디오 장치, 터치 스크린, 브로슈어, 리플릿, 홀로그램, 패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 등이 있습니다. 비인적 해설 서비스는 대부분이 이러한 보조 장비를 이용해서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스스로의 일정에 따라 다양한 해설 관련 정보를 얻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자기 해설 서비스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해설가는 해설 현장에서 이러한 보조 장비를 활용하여 해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설판이나 다양한 리플릿 혹은 브로셔 등은 해설가들이 해설 중에 많이 이용하는 보조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바일 장치를 활용하여 사진을 보여주거나 동영상을 활용하여 해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비인적 해설은 어떤 보조 장비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 전시물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물 기법, 리플릿이나 소책자 등의 간행물을 이용하는 간행물 기법, 그리고 영상물이나 테이프와 같은 오디오 매체, 패드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장치를 활용하는 매체 이용 기법 등이 있습니다. 2장 해설의 유형별 장단점. 1. 인적 해설의 장단점. 사람이 해설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적 해설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쌍방향 의사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이 비인적 해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인적 해설의 장점입니다. 인적 해설은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방문객의 성향이나 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방문객의 궁금증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해설가가 오감을 활용하여 해설하기 때문에 해설의 효과가 매우 높고, 해설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지식 수준을 직접 파악하고 그 수준에 맞게 해설할 수 있으므로 참가자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설가를 중심으로 해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과의 융합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의 변경도 용이한 편입니다. 인적 해설의 경우 일정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지역에서 활동 시 방해될 수 있는 훼손 등과 같은 환경 영향의 최소화, 탐방객의 건전한 이용행동 유도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교육을 받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설 지역의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항상 일정한 수의 해설가를 확보해야 하고, 이들을 정기적으로 교육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운영 관리비가 소요됩니다. 또 해설 1회당 참여할 수 있는 참가자의 수가 한정되고,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점 등이 단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 관광지의 경우 일정한 요일을 정해서 평소 개방하지 않는 장소를 개방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해설가의 수준이 다양할 경우 해설가에 따라 참가자의 만족 수준이 달라지며 심지어 불평을 토로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비인적 해설의 장단점. 인적 해설의 단점들은 곧 비인적 해설의 장점으로 작용하며, 인적 해설의 장점들은 비인적 해설의 단점이 됩니다. 우선 비인적 해설 방식은 인적 해설 방식에 비해 참가 인원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없는 편이며 장소 혹은 시간적 제약이 적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인적 해설 방식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많은 해설 인력 소요와 그에 따른 해설가 교육 훈련 및 연수 등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인적 해설 방식이라고 해서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 매체에 따른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설을 위한 보조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 방문객의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행위 제한 금지판이나 정보 전달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이 인적 해설 방식에 비해 경제적으로 항상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비인적 해설은 방문객 스스로 해설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적 해설에 비해 자유로운 탐방과 체험 기회를 보장하는 등 방문객의 자율성 등이 더 보장되는 편입니다. 비인적 해설의 가장 큰 단점은 단일 방향의 커뮤니케이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문객들이 궁금증을 가지더라도 즉시 해결할 수 없고 오감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설의 효과나 이해도가 인적 해설에 비해 떨어집니다. 비인적 해설의 경우 해설을 위해 보조 장비나 매체 등을 사용하는데 해설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장소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설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장소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을 활용한 해설의 경우 산악지역 등에서는 데이터 전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원활한 해설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적 해설과 비인적 해설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표 인적 해설과 비인적 해설의 장단점과 같습니다. 인적 해설과 비인적 해설의 장단점. 인적 해설의 장점. 대상자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토론이 가능하다. 대상자, 연령, 학력,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해설 수준 선택이 편리하다. 필요시 일정 프로그램의 도입 및 변경이 용이하다. 해설가의 유도로 건전한 이용, 안전 도모 및 환경 영향 감소 효과가 있다. 인적 해설의 단점. 별도의 해설 인력 및 조직이 필요하다. 일정 단위의 참여 인원이 필요하다. 해설가 교육 훈련 및 연수 등 운영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자유로운 탐방 및 체험 기회 억제, 일정 장소 및 시간적 제약이 있다. 비인적 해설의 장점. 특별한 해설 인력 및 조직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 참여 인원에 관계없이 해설이 가능하다. 광범위한 지역 활용에 유리하다. 자유로운 탐방 및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비인적 해설의 단점. 초기에 해설 콘텐츠 개발, 해설물 설치, 환경 영향 방지 시설 등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해설 대상 및 수준의 선택폭이 좁다. 해설 대상자들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다. 3장. 인적, 비인적 해설의 유형. 1. 인적 해설의 유형. 인적 해설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진행 방법에 따라 차이를 갖습니다. 인적 해설의 유형. 거점식 해설 기법. 일정 지점에 위치하며 해설하는 방법으로 방문객 센터, 박물관 등의 주요 시설 이용지에 적용됩니다. 특정 장소 및 시설 현황 정보의 소개와 이용 가능 활동 및 안전에 대한 홍보나 계도의 성격이 강합니다. 나무, 문화재 등의
특정한 해설 자원이 있는 거점에 해설가가 배치되어 방문객들이 거점에 오면 해설을 진행합니다. 이동식 해설 기법. 방문객을 직접 인솔하여 이동하면서 해설하는 방법으로 전시실이나 숲 해설로 등에 적용됩니다. 자연 혹은 사회문화 자원에 대한 직접적 탐구, 이해, 체험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안내식 기법의 대표적 방법입니다. 강연식 해설 기법. 주로 실내 및 야외 교실에서 적용됩니다. 관심 주제와 관련된 개념 설명과 과거 활동 체험에서 얻은 지식을 반추하고 강화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슬라이드, 영상 매체 등의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시연 해설 기법. 주로 문화유산 등을 설명하는 데 적용됩니다. 해설을 진행하는 사람이 전문 해설가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거나 예술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실상을 생생하게 시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금광체험, 전통공예 체험 프로그램, 수문장 교대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표에서 살펴봤듯이 거점식 해설 기법은 주로 일정한 지점에 위치하여 해설하는 방법으로 방문객 센터, 폭포나 전망대와 같은 특별한 장소를 이용하거나 관람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한글박물관 전시해설사 이고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글박물관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를 꽃피우고자 2014년 어느 날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일까요? 아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네, 한글날입니다. 거점식 해설 기법은 문화재라든가 특별히 해설 가치가 있는 해설 자원이 있을 때도 많이 활용되는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글이 없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말을 했을까요? 말은 우리나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없으니까 중국 글자 한자를 빌려다 적었습니다. 자, 적는 방법 신분마다 조금 달랐는데요. 1번. 자, 양반들이 적는 방법입니다. 나, 사랑한다, 당신 이렇게 동사를 먼저 적는 중국식 어순대로 적었습니다. 이동식 해설 기법은 일정한 지역의 자원이나 역사문화 자원을 소개하기 위해 방문객을 직접 인솔하여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박물관의 해설 서비스나 산림 또는 국립공원의 해설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분황사예요. 향기를 부은 황제 황자를 써서 붙여진 사찰입니다. 향기로운 왕은 누구실까요? 그렇죠. 선덕여왕이십니다. 신라는 그 당시 여자가 여왕이라 많이 겪었던 어려움을 부처님의 힘을 빌려 나라를 극복하려 했던 선덕여왕의 마음이 담겨진 사찰입니다. 이동은 대부분 도보로 하지만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특성상 버스나 트램, 보트, 기차 등과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절은 그 유명한 어녀대사가 머물렀던 절이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 향기로운 사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용이 물고기로 변했다 하여 삼용 변어정입니다. 외부는 팔각형이고요. 불교에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8가지 방법을 상징하고 있고 요즘 천문대는 저 산 꼭대기에다가 세워놓는데 왜 첨성대를 여기다 세워놨을까요? 첨성대 남쪽 저기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이 보이시나요? 임금님이 사셨던 월성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잘 살펴 월성 앞에 첨성대를 두어 빨리 날씨 예보를 보고를 받아야 할게. 강연식 해설 기법은 특별한 주제나 개념 등을 가지고 실내 또는 야외의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해설을 진행하는 것으로 체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들을 강화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자, 서울에 있는 사대문은요, 새로운 유교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근본에는 인, 의,
예, 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하면 미들신, 그래서 신까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중심에 신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타종식을 하는 1월 1일 날 보신각이 서울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또 새나 동물처럼 해설 대상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강연식 해설 기법을 활용합니다. 야외에서 진행할 경우는 전기가 없는 경우도 많아 거점식 해설 또는 이동식 해설 기법처럼 해설가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이 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흥인지문. 그래서 동대문에 뭐가 있어요? 흥인시장 있잖아요. 그죠? 흥인지문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는 북대문이 돼야 되는데 북대문의 이름은 홍지문이 돼야겠죠. 근데 홍지문이 아니고 숙정문입니다. 깨달음을 뜻하는 지혜 이름을 쓸 경우에는 뭐 백성들이 너무 똑똑해지지 않겠냐, 골치 아프다라는 의미에서 숙정문으로 지었다. Joseon Kingdom will begin at 11 o'clock in front of Daean Gate of Deoksu Palace. 분호응대입니다. 양군의 자마가 서로 분호를 묻고 답하여 상대 교대군의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Chamha, the vice commanders of each side, are confirming their codes to identify. 两军的参下通过互问互答、应对口令，以此确认换岗军的身份。 식을 감독 감찰하기 위하여 두 명에 걸린 주서와 사역 그리고 엄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Two officials, 주서 and 사역, just came out from the palace to supervise changing ceremony. 중어문 교대의식을 알리고 지금부터 성원장 교대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공중일에는 큰 북으로 시로를 알리는 형식으로 초엄, 이엄, 삼엄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취사로의 연주와 수분 인사들의 입장을 알리는 큰 북을 치겠습니다. 문화시연 해설 기법은 방문객들이 실제로 문화적인 활동을 시연하거나 궁궐의 수문장 교대식 또는 민속촌에서 과거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전통 문화를 시연하는 기법입니다. 사금 캐는 건가 본데? 여기 어린이들 그저 사금 이거 체험해 보는구나. 아, 나 진짜. 아우! 나 이거. 방문객들은 유명한 금광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금 캐는 일을 해볼 수도 있고 No? No? 해설가가 해설을 곁들여 하는 시연 활동을 방문객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역 주민들의 전통공예 과정을 해설과 함께 제공할 수도 있고 방문객들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레진을 칠한 수저 받침에 스케치를 하고 자개로 모양을 내줍니다. 긴 모양도 커팅해서 나뭇가지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